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와사다에 또 왔어요. 네. 저희가 방송한 제품들이 워낙에 잘 팔리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케이블까지 왔습니다. 와사다 컨셉이 그래요. 저희가 그때는 내가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 가격으로는 좀 좌절했던, 고개를 돌려야 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격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저희 그런 제품 중에 그래도 살만한 걸 골라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얘기는 그래요. 케이블은 뭐 종종 저희가 샘튜브에서 케이블 리뷰를 할 때 이제 종종 말씀드렸지만 케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과 오해들이 은근히 많은데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데 왜 쉽냐면 케이블은 앰프나 스피커처럼 뭐 소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나 이런 걸로 끌어올리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케이블 자체는 그냥 원래 소리를 안 깎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케이블은 원래 신호가 100이 들어오면 100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그런 케이블이고 아무 성향이고 뭐 이런 거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블들은 우리가 흔한 말로 막선 이런 케이블들은 많이 까먹는 거죠. 그건 이제 음악 신호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TV, 냉장고, 가전제품에 쓰라고 만든 그런 케이블도 있죠. 뭐 어디서 쓸지 몰랐으니까. 근데 음악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들은 조금 달라야 한다는 거. 그게 전기전자 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는, 완벽하게 적용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블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도 이종학 선생님 같이 모셨고요. 예. 오늘은 이 케이블, 이 체르노프라는 케이블인데 참 화제가 이게 한 벌써 10년 됐죠. 화제가 많이 됐던 케이블이고, 러시아산 케이블이에요. 러시아산, 뭐 그 얘기를 좀 마저 보태드리자면 러시아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혹은 우리의 좀 이런 시선, 일반적인 시선은 뭐냐면 러시아는 사실은 기술 강국입니다. 미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미국보다 항상 먼저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그런 기술력이 돼 있지만 다만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아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하고 달라서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거나 이런 인프라가 다르다는 거. 근데 가끔은 보물이 이렇게 끄집어내집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하이엔드, 가끔 이제 진공관도 그렇지만 이런 이제 케이블 얘기도 러시아에서 끄집어 나오는, 러시아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시점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죠, 작년 재작년 뭐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가 했는데 가장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외국의 그 나라가 있다면 어디냐? 전 국민의 90% 이상이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 그게 러시아입니다. 아마 이 K-팝, K-드라마 영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있고 러시아가 어려울 때 우리 기업이 빠지지 않고 뭐 그런, 자리를 지켜줘서 이제 또 의리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구나.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또 차관도 대주고 또 반대로 우리는 또 그쪽 기술을 좀 가져와 가지고 또 우리가 좀 많이 응용하고 있죠. 사실 러시아 기술자들이 올 때 우리나라에 딱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가르쳐 주기로 이제 하고 옵니다. 그러면 낮에는 여기까지만 배워요. 그럼 저녁에 이제 술 한잔 대접해요. 형님, 이거 좀 하나 가르쳐줘. 기분 좋으면 또 하나 더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특히 방산이라든가 또 위성 쪽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 기술이 많이 왔고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로 또 이제 또 돌파구가 되고 있죠. 또 아까 미국 얘기가 나왔는데 1957년에 스푸트니크라는 이제 그 인공위성을 최초로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다 핵폭탄을 실으면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고 그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폴로 11호 1969년에 달나라에 보내죠. 그래서 그게 아마 스푸트니크호 그 어떤 그 쇼크 때문에 이제 항공우주 쪽 그쪽이 이제 많이 산업이 발달했고요. 이제 제가 이 체르노프는 관심이 있다가 이번에 사실 이 방송 전에 제가 그 인터커넥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얼티밋 케이블은 이제 현재 빌려서 좀 체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케이블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케이블 리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건 이제 선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재 많은 그 우리가 가공을 하죠. 예를 들어 뭐 단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극조온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이제 무산소 처리, OFC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만일에 원재료가 아주 좋아가지고 별 가공이 필요 없다면 그 선재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가공 과정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함유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음질 열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우랄 산맥에서 이 캐낸 구리. 순동, 구리, 요 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그 스시 같은 거 먹을 때 생선 자체가 좋으면 사람이 별로 가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압도적으로 원재료가 좋은 케이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종종 스위스 제품을 다루면서 알프산의 어떤 그 신선한 공기가 예. 느껴진다. 예. 이런 것처럼 그건 서방 세계에서는 그럴 거고 근데 우리한테 아직 좀 러시아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제 주변에 러시아는 그 정도까지 접근이 이렇게 쉽지 않은 곳인데 그쪽이야말로 오히려 좀 더 원시성이 많은 그 중에 특히 저 아시아하고 유럽을 나누는 그 우랄 산맥 같은 거기에 아직까지 묻혀 있는 구리 이 뭐가 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순도 같은 거 아무도 사람이 아직 다녀가지 않은 이런 거 약간 그런 인상이 저는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케이블이라는 거 오디오를 러시아산 오디오라는 거 오디오 케이블이라는 거 뭐냐면 러시아에서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피아니스트부터 지휘자 러시아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의 녹음을 한 뭐 멜로디아 같은 레이블도 있지만 그런 음악 강국인 나라에서 만든 어떤 음악 관련된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이미지가 이렇게 아까 말한 우랄 산맥의 신비감과 이런 게 겹쳐져 있는데 과연 그런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음악을 듣고서 이 제품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죠. 네,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악 들어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도 케이블을 사실 비교하는 게 좀 특히 영상 이 유튜브에서 비교하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뭐가 달라졌지? 여기 좀 쉽지 않은데 케이블하고 앰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가 시청했던 버메스터 161 굉장히 절찬리에 또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절찬리 아주 여러 같았다고 하는데 이 버메스터가 이제 올인원 인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칼라 유토피아 연결했던 그러니까 뭐 프리파워 이런 거 여러 가지 붙이지 않고 딱 케이블 하나만 바꿔서 지난번 영상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 버메스터 161에다가 바로 체르노프의 얼티밋 이 스피커 케이블 연결해서 그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예. 그걸 기준으로 했다는 거 잠깐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다음 방송할 게 네. 그 골드문트 네, 골드문트도 이제 세트에서는 요 세 종류가 다 쓰였죠. 거기 또 그것도 똑같이 참조하시고 네, 네. 이 방송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방송에서 네.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요 체르노프가 창업자가 피터 체르노프란 분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예, 그래서 원래 97년도부터 오디오 수입을 하면서 아주 고가의 제품을 취급을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을 직접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200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워낙 원재료가 좋고 그다음에 원재료의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기술력을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일식집 같은 데서 아주 최상의 자료로 만들어진 그런 스시. 네. 그냥 기술자의 숙련된 솜씨만 들어가면 되고 거기서 일체 뭐 양념 가지고 장난친다거나 무슨 그 향신료 넣는다거나 그런 게 일체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마음에 들었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이 케이블을 듣고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은 어떤 거냐면 하이엔드 케이블을 요새 어떤 특징을 보면은 스피디하고 무대가 넓어지고 그런 면은 있는데 자꾸 소리가 여유어 간다고 그럴까요? 좀 얇아지는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대역은 넓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중역대가 좀 상대적으로 허한 느낌. 제가 그런 케이블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인터커넥터를 먼저 집에서 들어보고 나서 이 중역대의 밀도 있는 소리와 음악성 거기서 반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요 방송까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들어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앰프의 출력이 한 20% 30% 올라간 듯한 스피커 구동력도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마치 그 디지털 소스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LP를 듣는 듯한 자연스러움. 이거는 사실 앰프나 스피커의 몫이 아니라 온전히 케이블의 몫이죠. 그런 면에서 요 가격 대비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일단 저런 기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체르노프가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도 체르노프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러시아산이라는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량 생산 시스템이나 아주 그냥 버튼만 누르면 쫙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 산업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그런 러시아에서 제작한 뭔가 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멋을 부리거나 막 이렇게 네. 케이블 자체도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요 뭐야 피복이나 이런 쉬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멋을 부리고 색을 이쁘게 넣고 사실 그게 성능하고 상관없는 그런 걸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산에 약간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은 촌스러움 그런 것들 멋을 내지 않는 그런 거죠. 우리는 선재가 좋고 선을 만드는 케이블을 만드는 방식이 중요하지 그런 것까지를 자본주의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묘한 클래식한 느낌이 좀 있는 게 이 체르노프의 어떤 면에서 또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 모스크바에서 네. 이 북쪽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네. 그 제레노그라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그래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겉에서 보기엔 촌스러운데 이 피복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진동 방지 처리 같은 것은 상당히 좀 교과서적으로 좀 잘 따르고 물론 메커니즘은 엄청난 게 들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그런 것이 숨어 있어서 아마 겉보기와는 다른 실력이 있다. 뉴욕식
이게 패션이라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그 케이블 기술자들 만나면 우리 이런 기술력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런 거 일절하지 않고 우리도 그런 거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 들어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케이블도 이쁜 케이블이 있고 성능이 좋은 케이블이 있고 이런 얘기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무엇보다도 그 도체에 대한 도체 가공 기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모든 케이블이 그렇지만 그걸 얼마나 쉴딩을 어떻게 하고 소위 지오메트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게 또 러시아산 특유의 이 회사만의 특유의 방법이 있죠. 이제 우선 대개 이제 동선하면은 OFC를 많이 연상하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면은 산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수라든가 인이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이제 달라붙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BRC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밸런스드 리파인먼트 코퍼라고 해서 그 고품질의 원래 동선에다가 아무런 그런 그 조작을 가하지 않아요. 선제 순수성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처리를 한 그 동선 그 도체보다도 자기들 오리지널 그 선제가 뛰어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뭐 OFC라는 걸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이 도체는 압출을 한단 말이에요. 손을 쭉 뽑아내는데 그게 균일하게 어디를 단면을 잘라도 분포가 똑같이 되어 있는 어디를 점을 찍어봐도 비율이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뽑다 보면 이만한 공기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산소방울인데 그걸 없앤 게 이제 OFC인데 옥시전 프리 커퍼라고 그래가지고 컨덕터라고 해서 그걸 없애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 그걸 없애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 체르노프에서 그 공기방울 빼다 보는데 거기에 또 불순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게 불규칙해질 거 아니에요. 단면이 그걸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 바로 BRC 기술인 거죠. 그렇게 만든 선제, 그렇게 만든 구리라는 얘기예요. 그 전해질 정련이라는 방식을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그 체르노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CFPE라고 해서 뭐 많아요. 뭐 많은데 이제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1차 피복을 할 때 폴리에틸렌 P2라고 그러죠. 그것을 갖다가 3중 그 샌드위치로 피복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P2에다가 공기층을 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뒤에는 이제 일반 아주 잘 다듬어진 그 P를 이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1차 피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호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공기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인슐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인슐레이팅이라는 거는 케이블이 도체를 그냥 이렇게 노출된 채로 하면은 자기장, 뭐 기타 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게 신호 전송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그걸 피복을 씌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복 씌우는 방식이 그냥 그냥 플라스틱을 한번 쭉 도체를 한번 씌우면 그게 제일 쉬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막선인데 그거를 여러 차례 오디오 신호의 전송 전용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최고의 방식은 역시 공기 절연이 최고라고 보통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말한 CAFP 방식이 공기를 넣어서 공기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동일하게 어느 구간이든 동일하게 아까 도체처럼 외부하고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소위 그 차폐를 시키는 그런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사티라고 해서 이제 2차 피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플론 소재의 선재를 감는데 그것도 이제 공기층이 들어가도록 적절하게 테플론을 5겹인가 감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2겹 감는 게 있고 4겹 감는 게 있고 여러 겹을 감는데 테프론이라는 소재는 것도 뭐 듀퐁에서 만든 건데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시 외부의 전기나 이런 거를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산화 방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소재. 그래서 비싼 오디오 프리앰프 중에 기판을 전체를 테프론으로 도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썩지 말라고, 그러니까 산화되지 말라고. 그럴 때 쓰는 게 테프론인데 이건 케이블에다가 그걸 여러 개 감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이제 얼티밋 라인하고 레퍼런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도체에다가
천연 그 저기 모카 섬유를 맞아요. 예, 그런 코튼 것도. 파이버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진동 방지죠. 그다음에 그 외부에서 그 자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런 것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네. 그것도 이렇게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부리고 할 때도 좀 상당히 부드럽게 맞아요. 접혀지죠. 예. 요새 그런 목화를 집어넣는 케이블이 요새 가끔 있더라고요. 예. 면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렇죠. 네. 예. 저 동구권 케이블이에요, 그것도.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지금 와사다가 전에 말씀드린 앰프처럼 저기 할인하는 요 라인업이 예. 바로 최상인 얼티밋. 스피커 케이블은 얼티밋, 그다음에 인터 케이블은 그 바로 밑에 레퍼런스. 예. 이런 제품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밑에 클래식 라인하고 또 스탠다드 그쪽도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얼티밋을 썼지만 아마 클래식 정도만 써도 가성비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케이블이 아닐까 네, 생각해서 네. 아마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하다가 또 욕심이 나면 이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일단 소리를 들어보면 네. 일단 이 케이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케이블도 유행이 있어요. 어느 때는 마치 스피커하고 앰프가 그 유행 주기가 제가 보기엔 한 5년, 10년 이렇게 흐르는데 어느 때는 굉장히 두툼한 소리로 갔다가 어느 때는 되게 섬세하고 스피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굉장히 현장 재현을 하는 그런 시점이 갔다가 사람이 또 왜 유행이냐면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무슨 유행이 있어 그러는데 그 음악을 해석해서 이렇게 듣는 지휘자들이 또 유행이 있고 악단이 유행이 있듯이 그렇죠. 이런 오디오도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한 몇 년, 아까 말하는 5년, 10년 단위로 가다가 그게 좀 지겨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반전, 그거에 정반대쪽으로 옮겨오고 하는데 체르노프란 케이블은 딱 클래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동으로 쓴 케이블에 뭐 유행을 타지 않고 언제 어느 때 들어도 그냥 반듯한 원래 음원의 소리. 그게 뭐 유행처럼 이렇게 막 패션을 따지고 이렇지 않는 소리에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원래 있는 음원에 그냥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들어도 똑같은 소리를 내주는 그런 소리를 내는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케이블의 성향을 하이엔드로 끌어올린 그렇죠. 네. 그런 케이블에 저희가 지금 그런 음원을 버메스터로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저 버메스터 161의 소리를 지난번에 들어보셨지만 이거는 원바디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일단 드라이브도 드라이브인데 소리가 이게 앞에 광택처럼 매끈매끈하면서 능수능란하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도 뚜렷뚜렷하게 들려주고 큰 소리는 스케일이 크게 들려주되 뭐 결코 스칼라 유토피아로 들었지만 그 스피커를 막 쥐고 흔든다던가 아니면 충분히 그 못 움직여 가지고 소리가 덜 나와서 좀 뭔가 이렇게 욕불만이 생긴다던가 이런 게 없이 딱 적정한 만큼을 스피커를 마치 이해하고 드라이브 하듯이. 근데 이 케이블을 섞으니까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난번에 시청했던 케이블보다 좀 향상이 돼서 조금 더 호소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좀 이렇게 조금 더 음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음악을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듯이 똑같은 CD로 들었었는데 그런 곡들 예를 들면은 다니엘 카프송이 연주한 이 첼로 힘다 모르죠 이게 환희의 찬가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이 케이블을 어떤 상징하는 소리하고 굉장히 좀 상징하는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음원 자체가 이렇게 음원이 이렇게 끊기지 않는 현악이 쭉 이렇게 첼로 소리가 이렇게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들어보면 그 약간은 온기가 느껴지는 그 첼로 소리 있잖아요. 그 카프송의 그 연주가 약간은 차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소리가 끝이 다 보일 듯한 그런 케이블도 물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지금 버메스터 161이라고 스칼라 유토피아의 지금 이 얼티미트 체르노프 얼티미트 스피커 케이블로 들어본 이 소리는 온기가 있고 뭔가 좀 도톰한 이런 좀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사실 동선의 본질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공을 잘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좀 두툼하고 이렇게 부풀고 좀 듣기 싫은 쪽으로 실증이 빨리 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동선을 가장 고급스럽게 만든 케이블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그렇죠. 현악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블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그 스피커와 앰프가 원래 내줘야 되는 그 소리 스피커 제일 좋은 케이블은
원래 음원의 소리를 깎아먹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모닉스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품질이 떨어지면. 하모닉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악기 피아노예요. 바하의 골드베르크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뭐 음원이 풍부하게 울리거나 다이나믹이 아주 세게 치는 그런 연주곡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교한 마이크로 다이나믹, 아주 야금으로 치는 그 또각또각 치는 이 음이 뒤쪽에 피아노 음 특유의, 이것도 저음 저쪽 낮은 건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의식하기 힘들고 선율만 멜로디만 들리는 게 보통 골드베르크인데, 지금 체르노프는 뒤쪽에 이 하모닉스가 살살 올라와요. 은선으로 그걸 듣잖아요. 체르노프 동선인데 이 반대편의 성향을 가진 은선으로 들으면 그런 소리들이 섬세함이 간조돼서 조금 이렇게 좀 아주 그 끝부분까지 이렇게 들리는 듯한, 눈으로 세세하게 눈앞에 펼쳐진 듯한 그런 시원함이 있는 게 저기 은선이라면 마치 소재처럼, 동선은 이 뒤에 이게 저음 같은 특기죠. 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이제 로 필터, 그러니까 로 패스 필터를 통과한 느낌이라고 보통 하는데, 저음만 이렇게 걸러내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 뒤에 저음이 묵직하게 깔리는 그런 음이 골드베르크에서도 이렇게 깔려오는 느낌, 아주 멋집니다. 그 음원에서 들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버메스터가 드라이브를 하고 스칼라 유토피아 같은 플레인즈가 그런 스피커가 들려주니 그 소리가 들려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또 동선 특유의 그 마커스 밀러의 디트로이트 같은 아주 그루브한 그런 곡들, 사실은 그런 음원을 듣는 재미가 좀 더 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케이블이 왜소해지거나 해상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왜소해지는 케이블을 즐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딱 표준이 되는 딱 이런 밸런스라고 하죠. 고음하고 저음하고 중음의 밸런스를 딱 갖춘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마커스 밀러 연주를 아주 멋지게 들려줬던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아주 그냥 굵은 이런, 저희가 이제 종종 그렇게 할 때 살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살집이 굵은 이런 그런 마커스 밀러의 베이스 연주 아주 멋지게 들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은 케이블인데, 오늘은 뭐 이렇게 뭐 신제품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제품도 그렇지만 와사다에서 이 제품을 설명하는 이유는 1,000만 원이 넘던 이 케이블을 드디어 이제 1,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지금 와사다에서 파는 가격은 그냥 알려드리자면, 요 얼티미트의 2개 스피커 케이블과 인터 케이블, 인터커넥터 요 2개 조합으로 1,000만 원 안쪽으로 체르노프의 최상위 라인업을 이제 구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레퍼런스 USB 케이블도 있는데, 거기까지 갖추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요 인터선하고 스피커 케이블만 갖추셔도 지금 말한 표준의 동선에서 나는, 동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합 케이블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사다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자, 이제 이 케이블 얘기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왔다는 의미는 이제 스피커부터, 우리는 먼저 보이는 쪽부터 오자면 스피커, 앰프,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까지 오면 사실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케이블이 뭐 종류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 브랜드만 해도 저희는 케이블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다시 좀, 체르노프 케이블을 좀 지금 행사하고 있는 이 케이블을 놓고서 한번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이 케이블이 굉장히 어느 음악을 들어도, 그 다음에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도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주 하이엔드 케이블 괜찮은 거 하나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클래식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체르노프 얘기를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